네, 잔매거진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구직자들의 숨겨진 마음을 설문조사로 알아보는 시간, 공감 100%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구직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봤을지 궁금한데요. 네. 정유신 캐스터가 키워드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오늘 공감 100% 키워드는 바로 믿을 수 없는 채용 공고입니다. 이 채용 공고와 구직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실제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구직자 373명에게 취업 관련 어플 사용 여부를 물어봤는데요. 응답자의 57% 이상이 취업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고요. 그중에서도 64.6%는 기업의 채용 공고를 보기 위한 용도로 어플을 주로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채용 공고는 취업을 위한 구직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그런 채용 공고를 믿을 수 없다면 구직자들의 불편한 진실 어떤 이유에서 존재하게 된 건지 오늘 공감 100%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감 100% 주제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믿을 수 없는 채용 공고인데 사실 구직자 입장에서 채용 공고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은 기업의 신뢰도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뭐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기 전에 각자 내가 직접 본 황당한 채용 공고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 일을 하면은 얼마 정도 페이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페이의 절반 정도밖에 안 줬어요. 처음에는 왜 이만큼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했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아니라 네가 당연히 초보이기 때문에 반밖에 안 주는 거다라고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서 속상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돈과 관련해서도 좀 억울한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종의 과장 광고였던 셈이네요. 네, 다른 분들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 씨나 우리 김진광 학생은 어떤 경우 있을까요? 저는 조금 황당했던 게 이제 구직을 한다고 해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는데 가자마자 여자는 뽑을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러면 명시를 해주셨으면 되는데 그런 말이 전혀 없었는데 사실은 여자를 뽑을 생각이 없는데 그냥 면접에 불러봤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되게 황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마디 하셨어요? 네. 일단 떨어졌고요. 그냥 저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지만 뭐 별다르게 할 수 있는 말은 없더라고요. 그럴 때 저를 아셨다면은 제가 가서 대신 싸워드렸을 텐데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은 것 같고요. 여자는 뽑을 생각이 없다는 되게 기준이 딱 분명하잖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예쁜 여자만 뽑겠다. 맞아. 네. 딱 갔는데 딱 들어가면 이미 뽑혔어요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로 다음에 예쁜 여자가 그 다음에 가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요. 이런 경우를 봤어요. 채용 공고에 소녀시대 우대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고 어린 여자, 예쁜 여자들을 우대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또 가로치고 태연 닮으신 분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좋아합니다. 이런 경우까지 봤어요. 그래서 뽑힌 사람을 봤더니 태연이 아니라 태견. 스타일이 너무나 다른. 그렇게 하면 또 아무래도 좀 억울한 마음이 들 것 같기도 한데요. 진광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인턴을 준비하거나 뭐 아르바이트를 준비하면서 그랬던 경험들 없나요? 제 직접적인 경험보다는 제 친구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제 친구가 이번에 그 학교를 졸업하면서 빨리 취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하게 됐는데 하청업체인지 모르고 일단 지원을 했더니 거기서 복지랑 이런 것들도 다 해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우리는 하청업체에서 이제 나올 거다. 네가 계속 하고 싶으면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네요.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이렇게 공감 100% 오늘은요. 믿을 수 없는 채용 공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안 대표께서 준비해 오셨다고요? 예, 믿을 수 없는 채용 정보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취업난이 가뜩이나 심각한데 그 구직자를 2번 죽이는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그걸 믿고서 가는 건데 실제로 구직자들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것들은 자기가 취업 때가 돼야지 그나마 그렇지 평소에 기업을 관심 있게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채용 공고가 바로 그 기업을 처음 만나게 되는 장이거든요. 그게 이제 잘못된 걸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남녀가 소개팅에 만났는데 남자가 우리 집 되게 잘 살아. 빌딩이 5개야. 라고 뻥을 치면서 시작하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다시 그 구직 작업을 해야 되는. 하지만 그 시기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 시기를 놓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구직자들한테 안 좋은 거죠. 이런 그래요. 사실 이 채용 공고, 믿을 수 없는 채용 공고를 저희는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구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속이 상하는 일이거든요. 실제 구직자들이 그 채용 정보를 어느 정도 믿지 못하고 있나요? 예, 그래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실제로 취업 포털 리크루트가 구직자 1,559명을 대상으로요. 채용 공고의 과장 여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87.6%,
그러니까 대부분이죠. 90% 정도가 예. 이건 뭔가 좀 과장됐다, 채용 정보가 과장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7.9%다라고 한다면 10명 중에 9명 가까이 믿지 못한다. 예. 불신이 굉장히 깊은 것 같은데요. 김진강 학생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구인 광고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믿지 못하는 경향이 좀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일단 영업 직무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영업 직무를 딱 보다 보면은 네. 그 회사가 혹시나 다단계가 아닐까 이런 의심을 그쵸. 갖게 되는 한편이 있고 예. 네. 그 연봉 같은 경우는 거의 믿지 않는 형편입니다. 다른 포털 사이트마다 다들 다르기 때문에 예. 절대 거기에 대한 신뢰는 없고 아하. 그냥 제가 따로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지금 살아있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진광 학생은 아예 연봉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어떤 부분을 제일 안 믿고 있나요? 예, 어떤 부분을 가장 의심스럽게 생각하느냐는 네네. 답변도 있는데요. 당연히 첫 번째는 이제 나오는 게 연봉입니다. 역시 네. 연봉을 안 연봉. 믿는구나. 28.7%가 연봉을 꼽았고요. 예. 그 뒤를 이어서 복리후생 20.6%가 그 복리후생을 뽑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뭐 우리 회사 다니면은 이제 뭐 콘도도 제공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직무에 대해서 이 직무를 하면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영업만 돌린다든가 하는 식의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소개 자체도 별로 믿지 않고 근로 형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아무래도 구직자들이요, 이런 것들에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의심에서만 끝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아무래도 현실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는데, 어떨까요? 이게 지금 사실은 이 주제가 이제 두 가지로 좀 갈리는데요. 네. 하나는 명백하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 그런 공고가 있죠. 대놓고 네. 사기치는. 네, 월 수입 뭐 300 이상 보장, 뭐 이런 식의 하여튼 뭐 이걸 하면 굉장히 좋아라고 해서 온 사람 기분을 이상하게 만드는 네. 그런 취업 사기 같은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기업이 뽑으려고 했는데 또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중간쯤이 이제 사실은 애들을 일단 불러놓고 얘기해서 수용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해라는 중간 정도가 있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사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지 못하다는 것도 실제로 이 정도 연봉을 주겠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우리가 그 명백한 취업 사기 같은 것들을 좀 볼 필요가 네네. 있는데 취업 사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응답자 중 73.3%. 그러니까 이 구직자들이요. 네. 고용 조건의 허위 및 과장의 피해를 겪었다고 응답을 했어요. 대부분이네, 대부분. 네. 그래서 예. 고용노동부 그 고용서비스 정책과에서 실제로 신고를 한 건수가 2009년에 160건, 그다음에 2010년에 310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409건으로요. 네. 이게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거죠. 더구나 이런 취업 사기는 또 이제 극단으로 가면은 다단계라든가 아니면 성매매 같은 아이고. 그런 것들과 범죄와도 관련되기 쉬워서요. 예. 네. 근데 딱 이런 거 빼놓고는 또 처벌하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봉 2천 주겠다고 하는데 1,500만 주면은 그거 갖고 이제 신고하기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당분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구직자들의 그 소가들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구직자들이 뭐 면접도 겪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업 담당자들과 취업 직전까지 만나게 되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네. 그때 좀 어떤 일련의 확인 과정을 거치질 않나요? 일단 예. 이건 약간 구직자들의 약간 문제도 있긴 있어요. 그런 네. 부분들에서 좀 과감하게 물어보기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좀 약간 나태하게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군데 찾아보는데요. 예. 실제로 이렇게 좀 사기를 쳐야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기업들은 인터넷에서 찾아보긴 힘들죠. 그 홈페이지도 가진 경우가 많지 않고요. 네. 그래서 막상 가면은 이제 또 면접을 하는데 면접에서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쵸. 네. 그 방송하실 때도 아시겠지만 뭐 이거 프로 좀 나와줘 그러면 시간 돼? 그러면 시간 하는데 바로 얼마 주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많은 분들이요, 이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물어는 봐야 되는데 뭔가 맞아요. 분위기상, 타이밍상 물어보지 못하는 경험들이 있을 것 찍힐까 같은데. 봐. 네, 태진 씨 예.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많죠.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경우가 바로 그 경우예요. 예. 제 마음속에서는 출연료부터 궁금한데 정말 이게 소문대로 그 정도로 많이 주는지도 궁금하고 한데 네. 괜히 물어봤다가 얘는 참 돈을 밝히는 애구나 하고 날 안 쓸까 봐 못 물어보게 되고. 현실적으로는 그 출연료를 먼저 알면은 없던 시간도 생기잖아요. 예. 그렇죠. 만들어야죠. 시간부터 물어보면 애매한 거예요. 예. 이 눈치를 봐야 돼서. 어떻게 그렇게 방송인들의 심리를 잘 아세요? 저도 뭐 비슷하게 프리랜서라는. 네, 혹시 유진 씨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도 그 출연료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저는 또 경력이 없고 이제 신입으로 방송을 시작하다 보니까 참 궁금한 게 많지만 또 물어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자체가 약간 철부지 캐릭터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거든요. 얼마 주실 거예요? 이렇게. 약간 애교스럽게 하네, 그래도. 그렇게 네.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고충이 있으시군요. 네,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요. 좋겠습니다. 예.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연봉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대충 그러니까 연봉에 대해서 제일 이제 믿지 못하는데 그 면접 가가지고 이론상이야 뭐 연봉은 얼마나 됩니까 물어보면 좋겠지만 방금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돈만 밝히면 찍히면 안 된다. 예. 이런 정황상 물어보지 못하는 게 실제로 37.8%의 그 구직자들이 네. 실제로 그런 건 좀 힘들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런 고용 조건의 허위 및 과장에 대해서 피해를 겪었다고 응답을 했는데 네. 지금 뭐 사실 우리 얘기대로 좀 꼬치꼬치 따지지 못했던 구직자들의 부주의도 있겠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좀 구직자들에게 자세히 말을 안 하는 좀 기업들의 잘못이 좀 명백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건 이 모든 것들의 첫 번째는 기업들이 허위로 그 공고를 냈다는 거 이게 가장 그 슬픈 얘기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약간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도 있지만 네. 실제로는 좀 잘 해주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잘 나가고 싶은데 기업이 좀 어렵고 중소기업 입장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생각과는 달라지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업이 부풀리기를 하는 그런 공고들 자체는 일단 안 되고요. 그런 네. 부분은 어떤 식으로도 좀 막아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그 구직자들이 뭐 다 그러려니라고 하는 생각 마시고요. 네. 그 신고를 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같이 공유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좀 자정이라고 하긴 그렇고 구직자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예. 속고 있거나 아니면 제대로 알리지 않는 기업들이나 이게 속게 될 수밖에 없는 구직자들이나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된다면 모두에게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렇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네. 그 사실은 구직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취업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서로 뭐 어느 기업이 좋네, 사실은 연봉이 얼마네 그런 걸 갖고 막 하고 있는 게 네. 실제로는 그 리소스 낭비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어떤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좀 없어져야 된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또 설문조사가 또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네네. 취업 사기라고 표현해도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런 후유증에 대한 설문조사도 있죠? 일단 지금 예.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불신, 네, 사회 불신. 전반에 대한 불신이 한 반 이상, 55%가 사회 불신을 좀 가지게 되는 거죠. 네. 역시 사회는 이래 믿지 못하겠어. 그다음에 더 나쁜 것 중에 하나가요. 그러면 사회가 믿지 못하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잘 적응하는 것도 방법인데 예. 취업 의욕이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게 그 젊은 친구들이 그 의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한 반 이상 50%가 취업 의욕에 대한 상실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기업의 잘못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더 잘났으면 내가 이런 중소기업 다니면서 사기나 안 당하는 건데 속상해. 기껏 갔더니 뭐 옥장판 이렇게 팔라고 딱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학 다녔나 이러면서 좀 자기 비하에 빠져들어요. 경험이세요? 아니, 그것까지는 안 너무 떠나봤고요. 한탄을 네, 그래요. 깊숙이. 네. 26%가 또 자기 비하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를 냈습니다. 그렇군요. 잘못이 본인한테 없는데 자신을 탓하게 되는 상황은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예. 그런데요, 우리가 또 채용 공고를 확인할 때 사실 뭐 어떤 유명한 사이트들을 이용한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취업 포털 사이트들. 그런데 그곳에서마저 그렇게 채용 공고가 잘못되어 있다면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진다면 이것도 그런 사이트도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이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건 예. 사이트 자체의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인데 실제로 그 사이트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그럼 취업 공고를 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한다거나 하는 일들이거든요. 네. 실제로 그 많은 업체들 하나하나 찾아가가지고 진짜로 있는지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랬을 때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건 굉장히 쉬워졌어요. 네. 예전에 5천만 원이 있어야지 뭐 사업자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500만 원, 뭐 100만 원만 있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런 식의 어떤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아니면 취업 포털에서 걸러주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예.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이트가 있냐면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만 괜찮은 그 직장들만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근데 유료예요. 구직자가 돈을 내고서 하면은 유료라서,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정보니까 돈을 내란데 실제로 한국에서 그게 가능한가 하면 아마 그렇진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고요. 대신 나중에 사전은 좀 힘들지만 사후에 피해를 입은 구직자들의 경우에는요. 거짓 구인 광고 피해 신고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네. 1350으로 하시면 되고요. 네. 1350이요. 네. 예.
거짓 구인 광고 신고 시 구인 광고 자료, 근로계약서 같은 증거 자료를 확보해 놔야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서류가 있다면 반드시 보관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방송을 보시면서 구인 구직 광고에 너무나 불신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정유진 캐스터 갑자기 물어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한국 직업방송에서 전하는 직업 정보들을 믿어도 되는 거겠죠? 믿으셔도 됩니다. 예. 제가 검증해서 올리는 거니까요.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유진 씨만 믿고 직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직업 정보들은 좀 믿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시면 어디로 신고한다고요? 1350번으로 신고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기업에서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채용 공고로 구직자를 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기업들이 비공개 자격 조건을 가지고 채용을 진행한다. 네. 비공개라는 말이 뭔가 좀 불편한 진실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서두에도 잠깐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쁜 여자만 뽑는데 앞에 예쁜 자 빼고 뭐 여성 우대 뭐 이런 식으로 그 약간 그 양심 있는 데는 용모 단정한 사람 우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 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구직자들에게 비공개 채용 공고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38%, 약 40% 정도가 채용 공고에 공개하지 않은 비공개 자격 조건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직 과정에서 느끼는 좀 차별적인 부분이 있죠. 네. 가령 이 회사는 얼핏 듣기에는 그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여자는 잘 안 뽑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 안에 여성은 안 됩니다. 뭐 남성 우대 이런 말은 안 써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거는 써 있는 것과 다른 걸 얘기하는데 지금 방금 얘기하는 거는 써 있지 않은 것. 근데 우리가 알면은 차라리 지원도 안 하고 그럴 건데 괜히 그것 때문에 갔다가 또 리소스 낭비가 되는 시간과 힘의 낭비가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뭐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우대해주는 조건들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이게 참 말하기 그런데 성별이란 부분이 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좀 그 밤새워야 되는 일도 많고요. 네. 또 자기가 뭐 영업이고 아니면은 기획이지만 짐을 날라야 되는 일도 많다는 거죠. 이왕이면 같은 돈을 주면은 남자를 뽑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이것도 물론 그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서요. 그걸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4위가 바로 자격증 보유와 성별에 대해서 18%가 약간 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네. 이게 굉장히 억울한 게 자격증이야 뭐 따면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자격증도 어렵지만 성별이야말로 좀 그 힘든 부분이 있긴 하죠. 네. 그러니까요.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격증이야 미리 준비해 놓으면 되는 건데 네. 성별은 이건 뭐 어떻게 참 바꿀 수도 없는 건데. 네, 속상하네요. 근데 또 구직을 하다 보면 자격증도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힘들어요. 이어서 3위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 있나요? 네, 3위는 바로 거주 지역입니다. 네. 예를 들면 뭐 그 회사랑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접근성이 뛰어난 사람을 좀 채용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2위 같은 경우에는 2위는 어떤 거죠? 2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연봉이죠. 연봉이 24%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2위는 연령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연령이죠. 네. 잘못 봤네요. 직업방송 믿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수하시면 안 돼요. 네. 연령. 한 번 했다고 이거 너무 연령입니다. 연령. 얘는 연령. 연령 24%고요. 이게 이제 젊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이것도 뭐 경력 그런 것도 될 수가 있죠. 연령을 뭐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1위는 과연 뭘까요? 1위. 자, 1위는 경력입니다. 경력. 네네, 경력. 경력이 한 30% 정도가 네. 아무래도 경력이 맞는 사람을 선호하는데 그런 네. 부분들을 좀 가리고서 얘기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미리미리 그렇군요. 얘기를 했더라면은 아마 알아보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괜히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서 불편해졌던 일들이 다들 있잖아요. 네. 아무튼 여기서 보니까 좀 두 가지의 입장이 좀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구직자는 채용 공고를 믿을 수 없다 그러고 이렇게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우대하는 조건들 이런 것들을 채용 공고에 올릴 수 없다 하고 입장 차이가 좀 너무 큰데요. 네. 예. 그래서 일단 취업은 진짜 정보 전이라는 게 전쟁이죠. 이런 부분들에서 가려서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 알려고 하는 노력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인맥을 활용한 채용 공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것 네, 또 그렇죠.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이 구직자 네. 8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취업 위해서 인맥을 활용한 경험 여부를 묻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39.8%, 40%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중에 대다수가 뭐냐면 47.2%가 채용 정보를 꼽았다는 거죠. 네. 추천해달라거나 아니면 면접 응시 기회를 얻는다거나 기업 관련 정보를 받는 건데 서류 통과도 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이른바 이제 대기업 같은데 좀 이렇게 좀 내줘, 좀 밀어줘라기보다는 실제로 인맥은 어떤 때 활용하면 가장 좋냐면 믿을 만한 기업인지,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믿을 만한 기업인지 괜찮은지, 그러니까 나를 추천도 하지만 그 추천해주는 사람이 그 기업도 나한테 추천해주는 네. 그런 부분들을 인맥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공감 100%에서는요, 믿을 수 없는 채용 공고라는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정확한 채용 공고를 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직자들은 또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문제가 있을 시 고용노동부 1350으로 신고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는요, 취업정보백서입니다. 정유진 캐스터 준비하고 있죠?